잘 보이시는 분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이제 블로그 자동 수익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되게 긴장을 많이 했던 게, 아무래도 저도 마자영 대표님의 이제 강의를 들었지만, 대부분 이제 여기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의 아이템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라서, 사실 제 위주의 컨설팅은 어떤 컨설팅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떤 창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아이템이 현재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원래 블로그를 하고 계시지만, 블로그로 나는 수익 창출이 잘 안 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고민이신 분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들으러 오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걸 얻어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서 이제 네 가지를 좀 약속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오늘 강의 수업에서는 무자본 창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자본금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어떤 초기 자본금이 들어가야지만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틀을 깨고 이제 정말 영원으로 시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케팅, 진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고민인 게 나는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비도 들고 뭐 이런저런 사업을 뭐 제조를 하시는 분들도 제조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어떤 자본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광고를 할 때 대부분 광고 대행사에 이제 맡기게 되거든요. 근데 광고 대행사에 따라서 비용도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데는 진짜 천 단위까지 받는 데도 있고, 뭐 정말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받는 게 이제 광고 대행사가 주로 받는 비용입니다. 근데 광고비를 1원도 안 쓰고 하기란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바이럴 마케팅,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체험단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거고, 세 번째는 블로그에 글을 안 쓰고 돈을 버는 능력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시중에 많은 블로그 강의를 아마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대부분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을 해서 인플루언서가 돼서 내가 무언가를 협찬을 받고 그 금액을 내가 절약을 했으니 이게 수익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이제 체험단을 통해서 내가 맛집이나 어떤 제품을 받았으니까 그 금액을 플러스 시켜서 이거를 수익을 창출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진짜 되게 많이 봤어요. 되게 많이 봤고, 그러면 실제로 블로그에 글을 안 쓰고 돈을 버는 능력을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체험단 창업,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실 수 있는 능력을 만드실 수 있게끔 오늘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처음에 이런 강의를 시작을 한 거는 그렇게 광고 대행사를 이제 대부분 잘 운영을 하면 이런 거를 굳이 강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굳이 강의를 왜 하세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항상 드린 답변이 있어요. 저도 원래 처음에는 블로그로 운영을 시작을 해서 블로그로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뷰스타라는 타이틀을 달고 활동을 했고, 원고료도 이제 많게는 20만 원까지,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 같은 것도 촬영을 했어서 많게는 40만 원까지 영상 한번 찍는 PPL 하는데 40만 원까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모았지만 사실 그게 협찬을 해주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사실 블로그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광고 대행사에 다니면서 느꼈던 게, 저는 이제 블로그를 열심히 하다가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취업을 했어요. 거기에서 첫 취업을 했는데 제가 되게 느꼈던 거는 광고 대행사가 진짜 돈을 많이 버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한 번 계약할 때마다 뭐 작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 벌어가니까 내가 굳이 블로그를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해보는 것도 되게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되게 많은 대행사들이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사기를 치시는 대행사 사기를 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원래 이 강의 시장에 뛰어든 이유는 이렇게 사기를 쳐서 정말 사장님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직접 마케팅하는 방법을 알려주자로 원래 원데이 클래스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 원데이 클래스를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타링에서 진행을 했고요. 근데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었냐면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블로그로 마케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이 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처럼 이렇게 블로그를 하고는 있지만 블로그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라고 느꼈고 점점 타겟이 바뀌면서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을 그럼 대행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주자가 저희 주제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고 원데이 클래스를 듣고도 잘하시는 분들은 성과를 되게 많이 냈어요. 그런데 뭐가 좀 아쉬웠냐면 이제 원데이 클래스는 사실 전체적인 걸 다루다 보니까 하나하나 어떤 세세한 거를 알려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피드백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이제 정규 클래스 좀 더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많게 수업을 진행하시는 거는 혹시 없냐고 많이 문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규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로 시작을 했고 현재는 제가 지금 3기까지 끝나고 4기를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실제 제가 3기에 진행했던 가격에 550만 원 유료 강의의 일부 내용을 지금 요약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조금 세세한 것보다는 좀 큰 숲을 봐주시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마케팅 이런 바이럴 마케팅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광고비를 안 쓰고 내가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해볼게요. 일단 저는 현재 수영 컨설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 자동수익연구소 현재 3기까지 진행을 했고 지금 현재 1기, 2기, 3기 분들이 진짜 거의 99%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강생분들 인터뷰를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블로그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대부분, 블로그를 운영하시다가, 나도 이런 사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 과정을 모르셔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고, 그렇게 1기부터 3기까지 다 수익을 잘 내고 계십니다. 네,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열심히 정말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게는 매달 500~600만 원씩 벌고 계시고, 진짜 적게는 100~200만 원 이렇게 버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이제 개인차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광고대행사에 한 3곳 정도 다녔었고요. 그 3곳에서 다닌 노하우들을 취합해서 이제 제 대행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5년도부터 개인 블로그를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제가 했을 때는 정말 최적화 블로그가 정말 금방 만들어지는 구조였어요. 말 그대로 진짜 1일 1포스팅만 정말 열심히 하면 정말 최적화 블로그까지 금방 3개월 만에 만들 수 있을 만큼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잘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맛집 블로그로 시작을 했어요. 나는 이제 맛집을 많이 다녀야지 해서 사실 블로그라는 개념도 모르다가 제 친한 언니가 블로그를 해서 음식점에 체험단으로 따라갔다가 나도 음식 공짜로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블로그를 쭉 하던 중에 저는 이제 맛집을 원래 진행을 했었지만 점점 뷰티 쪽으로 이제 컨셉이 바뀌면서 화장품들을 되게 많이 써봤어요. 그래서 뷰티 블로그로 성장을 했고 뷰스타까지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부터는 광고 대행사에서 계속 일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디지털 배움터에서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외식산업진흥원에서도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소상공인 사장님부터 브랜드 이런 기업의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광고 대행사로서 체험단 마케팅 그리고 블로그 운영 관리 대행까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수업을 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콘텐츠 좀 목차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주차를 민쌤이랑 채연쌤만 남기고 오늘 준호쌤이랑 진행하고 윤미쌤 다음 주에 태어나는 이제 길이랑 같은 요일과 시간에 진행을 할 이제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지워주시면 전반적으로 광고 대행사의 저랑 창업에 대한 거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준호쌤 분들은 반이랑 아무래도 저랑 윤미쌤 반 마케팅하는 애들은 부분이 굉장히 지워주시면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저장해서 마자용 저한테 대표님을 다시 많이 찾으셨을 것 같아요. 회사인도 그래서 확인하셔야 되나? 누구 체험단 반인지?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내가 이제 마케팅을 하면 되고 진행을 하면 되고 체험 이제 중간에 나는 들어오거나 사업을 하고 체험하면 싶은데 되거나 그런 거 무자본으로 같아요.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지워, 될까 지우시면 고민이신 민쌤 분들한테는 반이면은 정말 지우지 마시고 좋은 사업 민쌤 반이나 채연쌤 아이템이 되실 반이나 것 같아요. 윤미쌤 반 같은 지금 강사님 음소거 좀 죄송합니다. 본체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소거 좀 해주세요. 네. 진짜 음소거 좀 합시다. 아, 네. 여러분. 네,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광고 대행사의 창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체험단 마케팅이 과연 어떤 거고 그러면 블로그 운영 대행이란 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브랜드 블로그 이런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체험단 마케팅과 블로그 운영 대행의 차이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가장 궁금해 하셨는데 하루에 40만 원 벌었던 체험단 종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블로그를 모집할 때 인플루언서랑 일반 블로그를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적게는 하루에 40만 원에서 제가 많게는 이제 병원 같은 곳을 계약을 하면 거의 200 이상을 받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이제 내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리뷰가 필요해서 이런 체험단을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해야 되는지가 또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대행사들의 일반적인 모집 방법부터 1인 대행사의 모집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키워드예요.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사실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키워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키워드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서 구매를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인가. 그래서 키워드에 대한 도출 방법을 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전적인 부분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직원이 0명, 그러니까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저 혼자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자본금도 정말 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오로지 블로그를 해본 경험과 내가 광고 대행사를 세 곳을 거쳐가면서 쌓았던 노하우만을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들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좀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 이제 그냥 마케팅적인 용어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우리가 초기 발견, 재구매 촉진 이렇게 해서 페이드 채널, 아마 온드 채널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대부분 이제 광고 마케팅을 막 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이제 SNS 피드 광고라든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든지 체험단 마케팅이라든지 어딘가 이제 돈을 지불을 하고 하는 마케팅과 뭐 SNS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인스타 계정을 운영한다든지 이제 공식적인 어떤 채널을 육성을 해서 고객에게 노출시키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실 거는 이제 광고비를 그동안 대행사에 지불을 했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료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광고비 1원도 안 들이고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이 페이드 채널에 대한 그 예시, 제가 SNS 피드 광고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체험단 마케팅 중에서 이 체험단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 대행사를 창업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더 초점을 한번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체험단 마케팅이 대체 뭔데? 하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SNS 홍보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제 대기업부터 소상공인 사장님들까지 우리가 가는 동네 음식점들까지도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아니면 인스타를 통해서 아니면 페이스북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어떤 SNS 채널들을 가지고 우리가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맛있다, 이 음식점이 맛있다, 이 제품이 좋다라는 어떤 이제 그거를 이제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면 사실 어떤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가본 사람들, 이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직접 알리면은 이게 신뢰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이거를 아무리 이런 브랜드에서 좋다 말하는 것보다는 직접 써본 경험을 해본 소비자들이 얘기를 한 후기를 봤을 때 신뢰도가 확실히 급상승하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 쉬운 예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면 왜 많은 브랜드가 이런 체험단 마케팅을 할까요? 굳이 돈을 주고 협찬을 해가면서, 우리 협찬이라고 하죠. 협찬을 해가면서 왜 굳이 이 체험단 마케팅을 할까요? 제가 이제 도표를 조금 보실 수 있게끔,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인식평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진짜 한마디로 써놨죠. 소비자 10명 중에 7명이 소비자 리뷰가 어떠면 구매하지 않나요? 부정적이면 구매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 도표 혹시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오늘 조금 참여 같이 하면서 수업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소비자 리뷰가 부정적이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간단하게 예로, 여러분들 가까운데 음식점 가시면 거기 괜찮은가 하고 찾아보지 않으세요? 찾아보시죠. 거기 맛있나 하고 리뷰 찾아보실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찾아보나요? 검색을 해서 찾아본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어떤 음식점을 가거나 할 때 이제 구매를 하기 가장 직전의 단계인 검색의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어떤 내가 제품을 만들었다던가 지식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마자영 대표님만 해도 톡방에 어떤 게, 이 강의 끝나고 나면 어떤 게 가장 많이 올라오나요? 이제 여러분들의 후기가 엄청 많이 올라오는 거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마자영 마자영님 톡방에 딱 갔는데, 후기가 엄청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기를 보고 나도 여기서 이제 하면 마케팅하면 진짜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신뢰도가 쌓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구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를 이미 이 제품을 써보면 나도 되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구매 직전의 검색의 단계가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 이 리뷰가 부정적이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규 브랜드라던가 이제 신제품을 출시할 때 사실 많은 후기들을 만든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광고 대행사들을 통해서 이런 후기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진짜 많은 브랜드와 이런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통해서 후기 블로거들을 보내줌으로써 후기를 창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이런 브랜드들이 필요로 하는 후기들을 생성을 하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브랜드가 체험단 마케팅을 할까? 두 번째 도표를 보시면 결국에는 10명 중에 7명이 소비자가 리뷰가 많은 제품을 구매한다라는 통계적인 수치를 보고 좀 객관적으로 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고 많은 브랜드들이 이런 리뷰를 만드는 이유가 결국엔 리뷰가 많아야지만 사람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엔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해야 되냐? 리뷰가 없으면 구매를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제품을 구매를 할 때 리뷰를 꼭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도표 한번 보실래요? 이 가운데 있는 도표를 보시면 나는 소비자 리뷰 중에는 해당 회사의 리뷰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지만 구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험단 마케팅을 맡기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그런 부분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리뷰가 있어야지만 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광고 대행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제품 구매 시 항상 소비자 리뷰를 확인한대요. 여러분들도 제품 구매하실 때 리뷰 확인하시죠? 아마 어디 맛집 가셔서 다 확인하실 것 같은데, 그쵸? 확인하시는 분 1번 눌러주세요. 확인하시는 분들. 난 제품 구매 전에 리뷰 확인한다. 네, 어마어마하시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맨 오른쪽은 나는 지인이 추천을 한 제품이라도 소비자 리뷰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이론적인 얘기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사업이
왜 필요로 한지, 제가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의 어떤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리뷰에 이제 좀 통계적인 수치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만 왜 제가 이 사업을 하는지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체험단 마케팅은 그럼 이해를 하셨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체험단 마케팅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셨나요? 이해하셨으면 한번 1번 눌러주세요. 이해하셨나요? 네. 체험단 마케팅이 어떤 거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신 분들 1번 눌러주세요. 네. 이해하셨네요. 네, 많이 이해하셨네요. 자, 그러면 제가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체험단 마케팅과 블로그 운영 대행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로그 운영 대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브랜드 블로그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식 채널인데 일반적인 홈페이지와 다르게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나의 광고주의 블로그를 대신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운영을 해줌으로써 이 클라이언트의 매출을 좀 높여주는, 올려주는 그런 마케팅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험단 마케팅과 이 블로그 운영 대행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체험단 마케팅은 여기 블로그 하시는 분 계신가요? 블로그 하시는 분? 블로그 하시는 분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블로그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 하시는 분들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네. 그러면 블로그 체험단을 참여를 해봤다. 2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나는 블로그 체험단을 참여해봤다. 네. 수준을 좀 높게 봐도 되는군요. 되게 많이 해보셨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파악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험단 마케팅은 사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브랜드의 제품이나 아니면 근처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서 뭐 미용실도 될 수도 있고요. 피부관리샵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제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체험을 하고 우리가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를 체험단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이게 1인 객단가가 사실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입니다. 블로그 운영 대행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미용실이나 이런 데는 비싸봐야 20만 원이고 이 블로그 운영 대행 뭐 인테리어 뭐 하면 몇 천만 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정도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블로그 운영 대행은 뭐냐면 이 클라이언트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비포 애프터를 좀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홈페이지를 좀 대신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을 구축한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서. 그래서 1인 객단가가 이 체험단 마케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종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체험단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식업, 카페, 음식점, 술집이 될 수도 있고요. 뷰티 쪽 분야로는 미용, 네일, 왁싱, 그리고 제품 쪽으로는 택배 배송이 가능한 모든 제품, 그리고 여행으로는 여행지나 우리가 가는 관광지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이나 뭐 펜션이나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운영 대행은 반대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혹시 지금 블로그 운영 대행 일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블로그 운영 대행 하고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체험단 마케팅 청소업은 별로예요. 하고 계신 분 1번 눌러주세요. 블로그 운영 대행을 하고 있다. 와, 네. 별로 없으시네요. 대여섯 분? 인테리어 업체 하고 계세요?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네.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업종이 굉장히 이제 단가가 센 업종이죠. 그래서 뭐 도배부터 시작을 해서 조명, 장판, 타일, 샤시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차량 시공, 우리가 자동차 수리한다던가 광택하는 업종 하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병의원이에요. 뭐 병원도 이제 피부과가 될 수가 있겠고, 가장 이제 많이 의뢰가 오는 업종이 이제 피부과랑 치과 이런 쪽이 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병의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학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체험단으로 하기 어려운 업종이죠. 학원 같은 경우에도 그래봐야 이제 원데이 클래스 정도이고, 대부분 이제 제가 오른쪽에 운영 대행에 써놓은 업종들은 어떻게 보면 블로거들한테 뭔가 체험 서비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법무법인이나 로펌 같은 이제 법률사무소에 블로그를 운영을 해줌으로써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체험단 마케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건데요. 제가 이제 리뷰 형식이 우리가 광고 대행사는 배포형 리뷰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키워드 리뷰, 키워드 분석 리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체에 의뢰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분석을 하는 게 어떤 키워드를 해서 마케팅을 해주면 좋을까를 가장 먼저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자단 리뷰예요. 기자단 리뷰도 아마 블로그 해보신 분들 잘 아실 텐데 사실 이제 운영대행이랑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점은 이제 기자단 리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로거들이 직접 가서 사진 촬영을 해서 원고료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원고를 작성을 하는 거고 이제 운영대행은 실질적으로 이 업체 클라이언트의 블로그를 운영해주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기자단 리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희가 이제 서포터즈를 또 진행을 합니다.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주로 뷰티 업종에서 의뢰가 많이 오는 편이고 다섯 번째는 노출 보장형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쭉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배포형 리뷰는 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단순해요. 배포형 리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전단지 뿌리듯이 이제 블로거들한테 딱 원고를 주고서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제 다량의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광고주한테 원고를 받아서 그걸 쫙 뿌리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배포용 리뷰는 사실상 되게 저렴하게 진행을 하지만 어떤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체험단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키워드 분석 리뷰예요. 그러니까 체험단을 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테지만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봤잖아요. 그럼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받았을 때 거기에 이제 메인 키워드로 뭐를 써주세요. 서브 키워드로 어떤 걸 써주세요 하는 거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메인 키워드는 뭐 땡땡 맛집 써주세요. 뭐 땡땡 카페 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성을 띠거나 아니면 제품이면 뭐 수분크림 추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키워드를 받아서 그 메인 키워드를 잡아서 써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광고 대행사에 맡기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계약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의뢰가 오시는 분들 중에서 클라이언트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체험단을 맡겼는데 무제한으로 보내준대요. 무제한으로 보내준대요. 근데 보내주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난 당연히 많이 보내줄 줄 알았는데 이번 달은 한 명도 안 왔어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경험해보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이제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나는 이제 체험단 마케팅 같은 걸 의뢰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사실 정말 사기꾼이 많습니다. 사기꾼이 많고요. 양심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이제 실제로 체험단을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까지 하냐면 우리가 블로그에 대부분 대행사 업체에서 모집 게시글을 보내주잖아요. 모집 게시글을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거를 한 번 봤는데 30만 원을 받아요. 그냥 블로그에 글 하나 올려준 것 뿐인데. 근데 모집된 블로그를 보아하니 방문자가 뭐 10명, 20명 뭐 이런 블로그를 보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체험단을 다니는데 체험단을 갔더니 사장님이 원장님이 이렇게 블로그 혹시 보내줬는데 이런 블로그 괜찮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노출이 정말 하나도 안 되고 하물며 대부분 이제 업체명을 쳐도 노출이 되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은 업체를 보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고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체험단을 하는 업체 중에 되게 큰 업체 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 알사 그 업체마저도 실제로 제 지인이 거기서 체험단을 진행을 했는데 엑셀 파일로 모집된 블로거를 보내주고 계약서를 안 보내줬대요. 알고 봤더니 뒤에서 진짜 네, 돈을 먹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진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체험단을 맡기는 영업사원들이 이제 체험단을 진행하는 이런 영업사원들이 영업만 하고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사장님들을 케어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되게 고충을 느끼시는 사장님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정말 이 사업을 잘 해서 정말 사장님들한테 제대로 된 블로그를 보내주자라는 게 이제 저의 목적이었어요. 이 사업을 시작한. 그래서 이 수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장님들이 이렇게 사기당하지 않고 체험단을 진행할 수 있게끔 내가 이런 일을 알려주자라는 걸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 분석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광고 대행사를 이용할 때 금액이 발생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실제로 혼자 했을 땐 굉장히 많은 부분의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기자단 리뷰는 이제 원고를 대부분 받잖아요. 사진을 받고. 근데 이게 되게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게 정말 저품질이 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이 기자단 때문에 저품질 걸리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자단을 진행할 때 블로거들한테 원고료를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객단가를 받을 때 기자단 리뷰는 원고료를 플러스로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네 번째는 서포터즈인데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 뷰티 브랜드에서 한 업체에서 다양한 신제품이 나왔을 때 한 번에 많은 블로그를 모집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관리가 힘들지만 되게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블로그를 관리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오픈 채팅방에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받았던 적이 있어요. 한 번 진행을 할 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 거는 키워드 분석 리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체험단의 형태가 가장 많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채팅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체험단도 근데 체험단은 거의 저품이 안 오고요.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의뢰해서 맞아요. 이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자단으로 저품 걸리는 경우 되게 많이 봤습니다. 되게 많이 봤고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업체에서 사진을 준다? 그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직접 가셔서 사진을 촬영을 해서 내가 리뷰를 쓴다? 그럼 괜찮아요. 그럼 괜찮고요. 요즘 블로그 공부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구나. 네. 기자단 하다가 저품 오셨구나. 네.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같은 키워드 리뷰지만 인플루언서 진행할 때 한 명당 거의 1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는 기본적으로 노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단가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노출 보장형은 뭐냐면 이거는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을 때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말 그대로 어떤 한 키워드로 노출 보장이 됐을 때 플러스 인센티브로 어떤 수익을 더 받는데 이게 적게는 제가 한 명 노출됐을 때 40만 원을 받아요. 한 명 노출됐을 때. 그래서 제가 하루에 40만 원 벌었던 체험단의 종류라고 썼던 게 주로 이제 노출 보장형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건 키워드 분석 리뷰. 여기서 이제 인플루언서를 많이 하는 사장님이 원하신다.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학교는 엄마가 코로나 검사하고 그래서 보낸 키워드 거잖아. 분석 리뷰 진행을 할 때 근데 기본적으로 코로나 사장님의 검사하고 니즈가 와서 노출을 돼요. 원하시는지 엄마가 있는 거 아니면 아니야? 나는 기본적으로 나는 싫어. 리뷰를 많이 이런 그냥 사람이. 쌓는 걸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단가를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빨간 것 같아요. 말이야. 혜원이는 그러면 월요일까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돼요? 이제 궁금하실 혜원이는 거예요. 화요일부터 다닐 수 있어. 어떤 혜원이는 분이실지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놀 수 없어. 인원이 많아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군요. 이런 건 자제했으면 좋겠어, 엄마.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내 말이 맞잖아. 다 음속을 할 수가 있어요. 나내 엄마 들어. 제가 할 수가 있나요? 잠시만요. 네, 우리 전체 가족은 음속을 할 괜찮아, 수가 혜리야. 우리 있어요. 가족끼리 있는 건 괜찮은데 친구들 엄마들한테 엄마 뭐라고 그래? 벌써 혜원이 학교 안 나간 것 때문에 혜원이 코로나 아니냐고 지금 말 다 나왔대. 나름대로 속상한 거지. 잠시만요. 엄마 스킬만 추려더라. 어? 엄마 스킬만 추려더라. 몇 번?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전체 참가자 음소거 보기 하시면 네? 저 밑에 메뉴에서 참가자 보기 메뉴가 나오거든요. 잠시만요. 더보기 하시면 네. 혜리야. 참가자라고 있어요. 더보기에 참가자 잠시만요. 예. 그러면 거기서는 강사님은 그러니까 이
모두 음소거가 가능해요. 제가 지금 더보기 했는데 잠시 안 보여가지고.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진행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진행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대행사들이 대부분 모집하는 방법이 이제 한정적인 방법을 가지고 모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집을 진행할 때 대부분 본인들의 블로그,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홈페이지 안에서만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의뢰를 받았을 때 뭘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여기를 지금 내 업체를 홍보한다라는 거를 나는 밝히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진행을 할 때 이제 그런 광고 이렇게 유출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쪽지나 댓글이나 아마 안북을 이런 식으로 메일이나 이렇게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인 대행사로서 저는 운영을 할 때 이제 쪽지랑 댓글이랑 이제 메일 등을 통해서 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광고주가 원하는 니즈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육아만 위주로 모집을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이제 뭐 뷰티 쪽 위주로 진행하시는 분들만 하고 싶다라든지, 그래서 니즈에 맞는 블로거를 저는 계속적으로 모집을 해주다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대부분 대행사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체험단 진행해보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기간을 딱 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집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체험단들이 블로거들이 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했을 때 모집이 사실은 진짜 하루 이틀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굉장히 텀이 짧다 보니까 모집에 대한 부분도 만족도가 높으셨고, 진행을 할 때 광고주분들도 빨리 다음 분을 보내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되게 컸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메리트 있게 생각하고 저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제가 왜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어떤 제품이나 내 업체를 홍보를 할 때 구매 전환율이 높일 수 있는 키워드로 선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매 전환이 높은 키워드를 선별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일단 문서량과 검색량을 확인을 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도를 확인을 하는 거죠. 내가 모집할 블로거가 인플루언서라면 얼마만큼의 노출이 가능한 키워드로 진행을 할지를 먼저 선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별한 키워드가 최신 포스팅이 얼마나 자주 올라오는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너무 빅 키워드라고 하는 뭐 맛집 키워드, 뭐 땡땡 맛집 이런 키워드는 정말 그 하루만 해도 엄청난 문서량이 올라오거든요. 사실 그런 키워드보다는 조금 더 단위가 낮지만 노출이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키워드로 선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주의 어떤 클라이언트의 마케팅을 진행을 할 때 그런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진행을 하실 때 분석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노출된 블로거들의 방문자 수를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방문자 수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하지만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분들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방문자가 많고 여기는 정말 인플루언서를 다 장악을 하고 있다 하는 키워드는 아무리 내가 진짜 인플루언서급 아니면 노출이 굉장히 어려운 키워드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진행을 할 때 어느 정도 노출 가능한 키워드를 가지고 사장님들을 마케팅을 해드렸을 때 노출이 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잘 나와야 내가 이 클라이언트와 재진행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내가 모집 가능한 정도의 블로그 수준인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제 모집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워드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냐? 저는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일단 제가 그냥 간단하게 커피 원두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커피 원두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연관 검색어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연관 검색어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키워드들을 일단 추출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 검색어라고 해서 자동 완성어,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기 전에 나오는 이제 완성어 검색어들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적합한 키워드를 추출을 한 다음에 커피 원두라고 쳤을 때 그러면 경쟁 업체들, 그러니까 내가 진행하려는 업체 외적으로 다른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써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본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서량과 검색량, 이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건 노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노출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드리는 건데, 이제 문서량이 많은 키워드는 사실 노출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적은 문서량 대비 검색량이 좀 많은 키워드를 찾아서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노출에 대한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나 이제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요즘 되게 영향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맛집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땡땡 맛집이라는 키워드보다 우리가 땡땡 어떤 메뉴, 그러니까 지역 플러스 메뉴 이런 쪽으로 좀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행을 하실 때 이 노출에 대한 부분을 꼭 염두해 두시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했을 때 매번 같은 키워드를 진행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물며 큰 대행사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본인들이 추천은 해주지만 뭔가 이거를 키워드를 사실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진행을 할 때. 근데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어떤 진행에 대한 방법들을 아시면 조금 더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업체를 마케팅을 해줄 때 어떤 빅키워드보다는 실제로 세부 키워드에 대한 노출 전략을 세워서 사장님들의 마케팅을 진행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내가 이번 달에는 이 업체를 동탄 소고기 맛집 뭐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다음 달에는 뭐 동탄 기념일, 뭐 동탄 룸식당 이런 식으로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바꿔 주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소형급의 어떤 세부 키워드들을 잘 활용해서 이 사장님의 업체를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커피 원두로 예시를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구매 직전에 소비자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할까라는 거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구매자가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커피 원두 추천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커피 원두 1kg처럼 이런 용량을 기재한 키워드가 좋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을 검색하는 소비자가 구매까지 이어질 확률로 더 크다는 거죠. 사실 이제 추천이라는 어떤 키워드는 내가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어떤 게시글들을 보기 위해서 주로 검색을 하지만, 이 1kg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검색하는 분들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정 공식, 키워드를 선정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이 검색 광고. 근데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의 이 키워드 도구가 뭘 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이렇게 검색을 키워드를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5개까지 쓰고 또 검색을 다시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쓸 수 있는 키워드,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가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많은 키워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들을 또 발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커피 원두를 제가 다시 예시로 들면,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원두 커피나 커피 원두나 뭐 원두 아니면 커피 원두 추천, 이런 식으로 쭉 키워드들을 생각나는 대로 먼저 검색을 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먼저 검색을 하시고, 뭘 보냐면 이제 문서량을 보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은 현재 네이버가 뷰 탭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블로그 탭이 따로 있어서 문서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 그게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밑에 좀 추천을 한번 드릴 거지만, 저희가 카카오 플러스 친구 채널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문서량과 검색량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문서량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커피 원두를 이제 체험단을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그냥 커피 원두라고 해서 노출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경우에 해당 문서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제가 위에 설명한 것처럼 노출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키워드보다는 다른 키워드들을 조금 더 찾아봐요. 뭐 갓볶음 원두커피나 뭐 당일 로스팅 원두, 원두 1kg, 원두 홀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키워드들을 찾아서 검색수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문서량을 확인을 해요.
아까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커피 원두랑 커피 원두 추천이라는 키워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문서양인 거를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양에 따라서 노출이 되는 부분이 좀 결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준 다음에 키워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카카오 플러스 채널에 카톡톡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문서량과 검색량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키워드를 치면 이렇게 바로바로 그래서 내가 검색 광고를 확인하지 않아도 거기에 결과를 토대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실 때 이걸 업으로 하실 거라면 이 채널도 추가를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블로그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키워드로 노출될 확률이 더 높은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블로그를 잘 하시는 분들이 결국 이 사업도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체험단 이런 마케팅을 진행을 할 때 메인 키워드랑 서브 키워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이 키워드도 잡고 싶고 이 키워드도 잡고 싶어, 이 두 가지를 잡고 싶을 때 이렇게 메인 키워드랑 서브 키워드를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작성할 때도 이게 요즘엔 단어가 단어랑 조합이 돼서 이렇게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스 커피 맛있는 원두 추천이라는 걸로 제목을 썼는데 이게 커피 원두 추천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어가 꼭 붙어 있지 않아도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메인이랑 서브 키워드를 하나씩 잡아서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블로그를 저 같은 경우에는 체험단 마케팅을 진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인플루언서는 상위에 있는 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드릴 때 해당 키워드는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지 노출이 되는지를 일단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뷰언즈 앤 서포터라고 들어보신 분들 아마 계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크롬에 이제 추가를 하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주냐면 현재 지금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블로거들이 일평균 방문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개설일 이웃이 몇 명 있는지 그다음에 글자 수도 분석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석을 했을 때 내가 이 블로거를 보내주는 블로거들이 어떻게 가이드를 줘야지 노출이 될 확률이 높은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자 수 분석과 검색 키워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양한 조금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것도 좀 활용을 하시면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실전적인 부분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없이 정말 자본금 없이 시작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사이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레뷰나 이제 서울오빠나 이런 큰 업체들은 사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집과 홍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저는 이제 사이트 없이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었는데 일단 저는 쪽지랑 댓글 그다음에 메일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쪽지나 댓글 같은 경우는 수기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로 많은 현재에는 이제 자동화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차에는 그 프로그램을 좀 안내를 드릴 거고 실제로 저도 그 프로그램 사용을 하고 있고 모집이 거의 하루 이틀이면 끝난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 일을 했을 때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요즘 프로그램이 너무 잘 나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어떤 노동력과 인건비가 없이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니즈에 맞는 이제 선별된 블로거를 모집을 해줬기 때문에 업체의 만족도가 높았고 다만 이게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가 많이 필요해요. 이제 네이버 아이디가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중에 내 거 아이디 외에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서브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댓글을 돌리거나 이제 메일을 보내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제 업체를 컨택을 해서 계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 대행사 업체가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만들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블로거들이 키워드들을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고, 레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로 이제 모집을 할 때 아래에 보면 이제 블로거들 후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체험단을 진행해본 분들이, 체험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여율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컨택을 할 때 예전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대행사 업체 사이트를 통해서 거기에 신청한 블로거들을 토대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 대행사 블로그, 그러니까 현재 이제 블로그로 이제 신청을 받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댓글 달고 있는 블로거 분들께 모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업체처럼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모집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직접 뭔가 초대를 하는 느낌? 내가 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을 초대할게요 하는 느낌의 어떤 모집글로 진행을 해야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댓글로 주로 모집을 진행을 할 때, 뭐 메일로 모집을 진행할 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세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빅 키워드는 진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뭐 강남에 맛집이 들어왔다고 해서 강남 맛집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제 세부 키워드, 예를 들면 직접적인 어떤 메뉴명 있죠. 뭐 강남 파스타라던가 아니면 강남 뭐 데이트 장소라든가 뭐 강남 삼겹살 맛집이라던가 이런 식의 어떤 세부 키워드 전략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제가 예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저도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빠르게 끝내고 빠르게 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수기로 막 쪽지도 돌려보고 댓글도 돌려보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모집을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업체를 모집을 하고 모집하는 데까지 거의 2, 3일 정도면 끝이 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대부분 제가 의뢰를 받을 때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듣냐면 방문자 수 몇 명인 블로그 보내주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중요시하는 게 방문자 수에 대한 얘기보다도 이제 이 블로거가 어느 정도의 게시물의 퀄리티가 좋은지, 그리고 노출이 잘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게시물에 대한 어떤 성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게시물에 대해서 그 블로그 포스팅 하시는데 성의 없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뭐 사진 막 진짜 빛 다 노래가지고, 음식점인데 다 노래가지고 사진 이상하게 나오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이분이 어느 한 분야에 조금 전문성을 띠느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확인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프로그램 소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방문자 수보다는 실제로 이분이 노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예시를 조금 들어보면, 실제로 제가 밀키트 업체를, 되게 큰 업체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 업체가 밀키트 추천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진행을 했는데 현재 이제 상위에 노출된 블로거 분들이 막 1000명, 2000명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모집된 블로거 분 중에서 진짜 이분은 음식, 맛집, 요리하는 것만 아예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방문자가 실제로 200명, 300명도 안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업체 측에서는 생각보다 방문자가 낮은데 노출이 되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 게, 이제 업체분들 많이 이렇게 방문자에 대한 부분들 문의가 왔을 때 이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방문자보다는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내가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블로그가 더 노출이 잘 된다라는 거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는 쭉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저는 광고 대행사에 일을 했을 때 어려움도 많았어요. 어려움도 많았고, 제가 진짜 콜 영업, 그 다음에 이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다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영업하시는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영업은 진짜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멘탈도 막 깨지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어떤 노하우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이론적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을 하기에 앞서서 조금 맛보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진짜 실제로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마자영 대표님이 진짜 엄청 팬들이 많구나.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어요.